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폭동이 거의 진압됐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직할 공수부대 3,000명과 벨라루시,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등 CSTO의 평화유지군이 도착하자마자 카자흐스탄 사태는 신속하게 잦아들었습니다. 또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1월 11일 전국 애도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 당국은 지금까지 20여 명의 폭도를 척살하고 외국인을 포함해 모두 4,200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2억 달러의 경제 손실과 함께 경찰과 국민방위군 등 모두 18명이 사망하고 75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카예프 대통령은 당초 시위의 명분이었던 연료 가격 앙등을 바로잡고 야간 통금령도 내렸지만 폭력 시위가 오히려 더 심각해져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외국에서 훈련받은 테러 분자가 준비해 선동한 무장 침략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또카예프는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에서만 2만 명의 갱스터와 테러 분자들이 폭력 시위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는 알마티 시청사를 불태우고 곳곳에서 약탈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또카예프 대통령은 2만 명의 시위대가 최소한 6차례에 걸쳐 대규모 공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영토도 272만 평방미터로 아주 광대하지만 인구는 1,900만에 불과합니다. 인구 밀도는 극히 낮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로 옛 수도였던 알마티의 인구는 185만에 불과합니다. 이런 곳에서 2만 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시위를 벌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또카예프 대통령은 폭도들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체포된 이들 가운데는 카자흐어를 모르는 외국인들도 대거 끼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 가운데는 차량을 몰고 경찰을 향해 질주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경찰 대형을 향해 승용차로 이리저리 돌진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또 시위대가 경찰을 참수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피닉스 TV의 주 러시아 특파원 통샤오화는 시위대가 한 무리의 경찰을 포위해 완전 제압하고 두들겨 팼다고도 전했습니다. 통샤오화 특파원은 시위의 배후에는 경제 동기의 음모가 배후에 있다는 또카예프의 발언도 전했습니다. 경제 동기, 즉 카자흐스탄의 자원 약탈을 포함한 경제적 음모가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외세가 부추긴 폭동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CSTO 안전보장기구에 병력 파견을 요청한 조치는 미국의 허를 찌른 조치라고 평가한 러시아 군사잡지 편집장 크로토친코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미국은 깜짝 놀라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카자흐스탄에 주재하는 자국 외교관들에게 자발적으로 떠나도 된다고 허용했습니다. 철수 명령이 아니라 카자흐스탄 내 사태가 엄중해 영사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으니 알아서 판단하라는 거였습니다. Voluntary Departure라는 단어가 정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철수 명령도 아니고 미 국무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카자흐스탄 사태가 일단락되는데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상당히 이상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색깔 혁명이 카자흐스탄에서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러시아, 중공, 미국이 각축을 벌여왔습니다. 러시아는 역사와 문화적 연고를 내세웠고 중공은 금권 외교가 무기였습니다. 미국은 잘 아시는 대로 인권 외교가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카자흐스탄 내 권력 투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 나자르바예프는 30년 동안이나 장기 집권했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은 아니지만 1인 독재 체제였습니다. 곳곳에 자기 동상을 세우는 등 개인 우상화에도 몰두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시위대들은 나자르바예프의 동상도 철거했습니다. 외세가 개입해 조장하긴 했지만 나자르바예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자르바예프는 2019년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국가안보위원회 권력은 놓지 않았고 엘바시, 국가 지도자라는 타이틀도 유지했습니다. 사실상 수렴청정을 받아왔던 또카예프는 나자르바예프에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위대가 나자르바예프의 동상을 철거하며 항의하자 또카예프는 소요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국가안보위원장 직책을 내려놓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CSTO 병력 파견을 요청하는 한편 폭도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고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 사태의 큰 그림을 보면 신중에 기울면서 러시아로부터 멀어진 나자르바예프 세력을 또카예프가 일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이탈해 사실상 동유럽권으로 편입된 이후 카자흐스탄과 조지아 등은 구소련의 색채를 지워왔습니다. 물론 구소련과 러시아와는 다르지만 러시아는 이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왔습니다. 구소련 이후 새롭게 들어선 러시아와 심리적으로 멀어지려는 조짐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11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은 카자흐스탄에서 일고 있는 러시아계 배척 심리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1991년부터 30년 동안 카자흐스탄을 통치한 나자르바예프는 그동안 소비에트 색채 배교와 탈러시아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카자흐스탄 여러 지역에 대기근 기념비를 세우고 스탈린식이 정치 박해로 인해 카자흐스탄에서도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카자흐스탄 내 러시아 색채가 있는 지명도 바꿨습니다. 대표적인 게 현 수도 누르술탄입니다. 나자르바예프의 풀네임이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입니다. 과거 이곳의 명칭은 아스타나였는데 나자르바예프가 자기 이름으로 수도명을 바꾼 겁니다. 또 러시아의 키릴 알파벳을 버리고 서면문에서 라틴 문자를 쓰기로 했습니다. 국민들 이름도 러시아식을 카자흐스탄식으로 바꾸라고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의 전 총리이며 국가안전위원회 의장인 카림 마시모프가 반역죄로 체포됐습니다. 1월 6일 국가안전위원회는 형사법에 따라 마시모프를 구류하고 반역 혐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1월 8일 그를 정식 체포했습니다. 총리를 지낸 카림 마시모프는 카자흐스탄 내 위구르인입니다. 1965년 알마트생인 그는 구소련 KGB 학교에서 반정보 공작을 학습했습니다. 그리고는 1985년 구소련의 러시스키 우니베르시tet 드루즈비 나로드 러시아 인민우호대학에서 수학했습니다. 이 대학은 소련이 제3제국 유학생들을 공산당원으로 양성하는 당교 같은 기관입니다. 마시모프는 아주 특이한 이력을 지닌 인사입니다. 카자흐 내 위구르인인 그는 1988년 KGB의 공공유학생 신분으로 베이징 어원대학에서 1년 동안 중국어를 익히고 우한대학 법학부에 입학해 국제법을 전공합니다. 당시 구소련은 그를 중공 관련 첩보 공작에 종사할 KGB 요원으로 양성했습니다. 그런데 1991년 소련 붕괴에 따라 KGB가 해체되고 그는 실업자가 됩니다. 그의 인생 역정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소련에서 분리돼 독립국가가 되자 그는 화려하게 복귀해 탄탄하게 경력을 쌓습니다. 카자흐스탄 노동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뒤 경제무역부에서는 주 신장위구르 자치구 판사처에서 전문가로, 이어 홍콩에서 카자흐스탄 무역부 책임자로 근무합니다. 위구르인이란 출신 성분과 중공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마친 뒤 카자흐스탄 인민은행 총재, 운수통신부장, 부총리를 거쳐 2007년에 총리가 됩니다. 나자르바예프 정권에서 총리가 된 그는 정치적으로 영화를 누렸습니다. 1차 총리 재직 기간이 끝나자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주임을 지냅니다. 중공으로 치면 중년반 주임에 해당하는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입니다. 그리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다시 총리를 지낸 뒤 이후에는 카자흐스탄 국가안전위원회 의장을 지내다 자기가 수장인 이 조직에 의해 체포돼 반역 사범으로 몰리게 됐습니다.
반역은 외국과 내통해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건데 마시모프는 골수 친중파입니다. 총리로 재직하면서 수시로 중공을 방문했습니다. 시진핑은 물론이고 리커창 총리와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중공의 투자를 받아 1대1로에 협조한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을 열심히 보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2008년에는 중공에서 유학했던 모교 우한대학을 방문해 명예 박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또 2015년에는 중공에서 열린 제2회 세계 인터넷 대회 개막식에서 중국어로 연설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단순히 인사말 정도로 생각했는데 3분 정도의 연설에서 좌중이 깜짝 놀랐습니다. 발음 자체는 위구르인이 하는 중국어였습니다. 그다지 유창한 편은 아니지만 카자흐스탄 총리가 중국어로 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카심 마시모프 전 총리가 얼마나 친중파인지 2021년 춘절에는 7살 난 손녀 키림에게 중국어 노래로 중국인민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중국 전통 복장을 입은 마시모프의 손녀는 산천이역, 풍월동천, 산천은 다른 나라에 있지만 같은 바람과 달을 이고 산다는 고사성어까지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알마트에서 모든 화교, 화인들에게 춘절 축하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된 세계가 하나의 꿈을 꾼다는 중공의 선전 문구와 함께 중공과 카자흐스탄의 우위가 만고의 푸르르기를 기원한다고 말합니다. 손녀는 중국 문화를 아주 사랑한다고 하는데 발음과 성조가 아주 정확합니다. 중공 어린이와 차이가 없습니다. 나자르바예프는 장기 집권하면서 아스타나를 누르술탄으로 바꾸고 자기 지적을 크게 홍보했습니다. 그를 선전하는 랜드마크로 한샤뜨르, 칸의 천막이라는 기괴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20-30층 높이로 세계에서 가장 큰 천막이란 컨셉입니다. 안에는 다양한 쇼핑몰과 여러 위락시설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누르술탄은 겨울에 무서운 혹한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영하 53도까지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당시 토끼가 뛰는 자세로 그대로 얼어 죽은 모습이 화제가 됐을 정도입니다. 나자르바예프는 인민을 위한 낙원 개념으로 이 건물을 짓고 내부 온도를 35도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빅텐트 건물 안은 스카이 비치라고 해서 인공으로 해변도 조성했습니다. 모래는 몰디브의 것을 운반해 깔았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과거에 킵차크 한국이었습니다. 칸의 영광을 재현한다면서 30년 동안 카자흐스탄을 통치해온 나자르바예프가 강대국들의 각축 속에 드라마틱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카자흐스탄 사태는 지정학, 지경학에 따른 국제관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민주냐 반민주냐는 사실 무의미하고 절대선, 절대악도 없습니다. 오로지 국가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